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볼까 합니다.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사시던 집을 이제 상속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으세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받는 아파트, 주택의 가격을 얼마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나중에 나한테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굉장히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제 그분께서도 본인이 살고 계시던 집 하나를 이제 자녀분들한테 물려주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녀분들께서도 이제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내가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에 상속세를 생각을 하는 부분, 나중에 내가 양도세를 내야 하는 부분, 좀 이렇게 좀 갈리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상속을 받으시게 되면 상속일 기준으로 상속받은 자산의 가액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가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내가 받은 이 아파트, 주택의 가격을 딱 정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이 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산의 가격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당장의 상속세를 안 내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이 상속받은 주택을 판매하려고 할 때, 실제 저희가 상속세 신고할 때 정한 가액이 저희한테는 취득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속받은 주택을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게 나중에 양도세를 적게 낼까요? 높은 가액으로 신고를 하는 게 나중에 양도세를 적게 낼까요? 높은 가격으로 하는 게 또 양도세는 적게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여기서 어떠한 가격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그래도 잘 거래되는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신고하면 보통 공시지가로 신고한다라고 하니까 공시지가로 신고해야지, 그래야 내가 세금 안 내니까 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 상속세율, 양도소득세율의 세율이 달라요. 상속세율은 1억까지 10%, 5억까지 2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반면에 양도소득세율은 6%부터 45%까지 1200만원, 46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가잖아요. 누진세율로. 그 세율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실제 상속을 받으실 때 이 주택의 가격을 얼마로 설정하느냐가 나중에 양도세까지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율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상관없는 일이 될 거예요. 이 세율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상속받으신 주택을 얼마로 신고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제로 상속 개시일, 고인이 사망하신 날짜 기준으로 그 당시의 시가로 저희가 상속 재산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죽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죽은 날 누가 이걸 거래를 해야지 이게 시가가 되는 건데, 내가 죽은 날 누가 이걸 거래를 하겠어요? 상증세법에서는 자산의 시가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매매 가격입니다. 내가 죽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이 자산을 팔잖아요. 그 내가 판 가격을 이 상속세 기준 시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은 날 기준으로 가장 근래에 거래된 걸 내가 갖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 시가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이다 라는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매매를 하지 않는다 6개월 동안, 그러면 저희는 감정평가 가액이나 아니면 수용 보상되는 가격을 상속세 신고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가액은 뭐냐면, 우리 아파트가 얼마 정도의 값이 있는지를 실제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시지가, 우리 아파트가 부동산에 내놓은 호가가 있을 건데, 보통 감정평가 가액은 이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 양도세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 감정평가 가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꼭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부자들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공시지가가 5억이고요.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가 한 7억 정도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을 것 같으세요? 저는 무조건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감정평가 가액이 얼마가 나올진 저는 몰라요.
근데 배우자가 없이 혼자 돌아가신 분이었고 실제로 이분이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일괄 공제 말고는 따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없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이 자산을 물려를 받아서 판매를 했을 때 양도세가 과연 얼마만큼 나올지가 고민거리였어요. 지금 당장 내가 돈은 안 내지만 혹여나 나중에 내가 많이 내게 되면은 이거 좀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좀 세금 내놓고 나중에도 조금 덜 낼 수 있으면 이게 더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정평가를 가평가라고 하거든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라고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저희가 상속세를 신고를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산의 가치가 높으신 분들만 감정평가액을 이용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의 상속세를 높일 수 있지만 나중에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함이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게 가장 큰 효익이 되겠죠.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양도세 낼 거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가정이 깔려 있을까요? 나중에 부동산이 올라갈 걸 자꾸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부동산이 떨어질 거다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바로 그 집을 파셔야 됩니다. 자녀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미래에 본인들이 내야 될 세금을 정리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합니다. 나와 유사하게 같은 구조의 같은 평행의 같은 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은 날짜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나와 비슷한 아파트를 팔았던 가액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걸 가져다가 내 상속세 가액으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오늘 죽었어. 근데 5개월 있다가 내 옆집이 이 아파트를 되게 좋은 가격에 판 거예요. 세금 신고하는 나는 이 가격을 가져다 써야 되는 거예요. 왜?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시게 될 텐데 세법에서는 시세라는 거를 일정 기간 동안 정해야 하는 법이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상속받는 날 자산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가 포함이 돼서 거래된 것이다 라고 이제 법에서는 보는 주의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상속 예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우리 옆집이 만약에 집을 팔면 그 가액으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한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감정평가 가액을 이용하셔서 해놓으시면 후에 누가 이걸 얼마에 팔던지가 우리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저는 꼭 감정평가 가액을 한번 받아보시고 해당하는 부분들이 장점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상속세 신고를 공시지가로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꼭 세무사님과 상의하셔서 감정평가 가액은 얼마가 되는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10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본인한테 굉장히 세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되려면 로또를 사야 됩니다. 나중에 나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챙기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